살며 익어가면은 우리네 소소한 삶 속에서 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입니다. 농사꾼의 기쁨. 요즘 텃밭 가꾸는 재미에 한창입니다. 햇빛에 검게 피부가 타는 걸 극도로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주기, 비료주기, 잡초 뽑기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올해 농사를 위해 지난 겨울 내내 계란 껍질, 여러 가지 과일 껍질 등으로 퇴비를 만드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몇 년간 화분에다 각종 야채를 길러본 경험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사한 이후 뒷마당에 나름 널찍한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블럭을 사서 쌓아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펜스도 만들고 중간중간 돌도 깔아 발을 편히 디딜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좋아하는 전의 필수 재료인 부추밭도 벽돌로 경계를 만들었지요. 드디어 4월 남들보다 일찍 모종도 사고 가지고 있던 씨앗도 미리 작은 화분에 심어 실내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작은 씨앗에서 작은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놀라운 생명력,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느껴집니다. 매년 5월 둘째 주 이후엔 그동안 실내에서 키웠던 야채를 밖으로 내어 놓습니다. 이제 겨울이 완전히 지나고 더 이상 추운 날이 없을 테니까요. 만들어 두었던 퇴비를 곳곳에 깊이 넣어준 뒤 모종들을 정성껏 심어줍니다.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잘 자라기를 바라며 꾹꾹 발로 흙을 밟아주고 물도 줍니다. 아침마다 물 주기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 앞뒤 텃밭과 화단을 오고 가며 충분하게 줍니다. 올해는 날씨 탓인지 그저 그리 농사가 잘 된 것은 아니라고들 합니다. 그래도 상추는 샐러드에서 아침에 먹고 깻잎 부추는 전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제때 따주지 않아 훌쩍 키가 커버린 상추는 친구와 나눔도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잡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분에서 키웠을 때는 없던 일입니다. 잡초는 성장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번식력도 어마어마합니다. 뽑아도 다음 날이면 또 고개를 내밀고 나옵니다. 제가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잡초는 3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농사를 잘 지으시는 권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런저런 조언을 들었지요. 그동안 잡초인지 모르고 애지중지 키웠던 것들이 잡초인 걸 배웠습니다. 쉬는 날 맘먹고 잡초 제거에 돌입했어요. 4시간을 쭈그려 앉아 그 일을 하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에는 쥐가 나고 그래도 저는 참는 거 잘하는 성격이고 매사에 완벽주의자인 편이라 끝까지 해내고 말았습니다. 일어나니 머리가 핑 돌았어요. 새삼 농사 짓는 분들의 수고가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지? 안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 어제 발견하지 못했던 잡초들이 빼꼼 얼굴을 보이네요. 절망. 그래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매일매일 밭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튼실한 열매를 수확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악의 무리들과 어울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봅니다. 옳지 못한 상황들이 곳곳에서 숨어 있다 나타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악은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이지요. 매일매일 뿌리채 그 악을 뽑아내기에 게으르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내일로, 또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심판의 날 가라지로 구별되어 불에 던져지는 심판의 두려움이 늘 창조자, 심판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며 익어가며 16번째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야기, 이웃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살며 익어가며 김혜선이었습니다.